안녕하십니까, 로토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리눅스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인테리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녹화를 마치고 나서 그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발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더. 물론 제가 발음이 많이 안 좋은 건 스스로도 알고 있었는데 녹음을 해서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많이 안 좋더라고요. 뭐 어쩌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 타고 갖고 태어난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실 거라 믿고 뭐 녹화를 중간에 한 두 번 정도 하다가 그만뒀는데 뭐 녹화라는 게 방송인 지금 생각해보니까 방송을 하는 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 이런 거 어떻게 멘트를 꺼리낌없이 잘하는지. 저도 이거 좀 몇 번 연습하고 하는 건데도 이 모양 이 꼴인데 방송하시는 분들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좀 부럽습니다. 자, 이제 잡설은 그만두고 이제 인테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인테리어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왜 인테리어를 먼저 시작하냐면은 제 블로그에서는 아마 로드 스트리트 조명에 대해서 먼저 다뤘는데 주로 저한테 지금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거나 블로그 쪽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인테리어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로 인테리어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기보다는 이거를 뭐 어떻게 설정하느냐, 어떻게 그리느냐, 어떤 값을 주느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시뮬레이션에서 보면은 솔직히 이런 거는 좀 부수적이긴 한데 그래도 보통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그 대상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설치나 뭐 기존에 없던 것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일 것에 대한 예측이죠. 그러니까 그 예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다른 사람 제3의 인물한테 혹은 의뢰자한테 그걸 설명을 해야 되고 납득을 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뮬레이션 결과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 나오는 이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기능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기능들을 좀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인테리어를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강의는 구성해 볼게요. 좀 첫 녹화 지난 다음에 한 몇 주 정도 지났는데 뭐 개인적으로 좀 일이 좀 늦었지만 녹화도 한 두 번 정도 이제 제가 실패를 하는 바람에 좀 지연됐지만 앞으로 조금 더 서둘러 보겠습니다. 자, 이제 리눅스를 한번 먼저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메뉴 중에 자, 인테리어 먼저 한 다음에 프로젝트 그 디스크립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리 저장해 두면은 계속 이렇게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바꾸시게 되고 요 2회차 강의는 그 제가 한번 그 강의를 중간에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기록하면서 기록했던 게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프로젝트나 진행하실 때 디스크립션을 쓰시면 되게 편하실 거예요. 인테리어 됐으니까 오케이 누르시면은 바로 이제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 나오기 전에 제가 잠깐 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뭐냐면은 오늘 할 주제가 제 블로그에 있던 내용이지만 그 인테리어를 시작하면서 화장실을 하나 꾸며볼게요. 화장실을 왜 꾸며보냐 하면은 화장실이 의외로 작으면서도 아기자기하게 어떤 오브젝트들을 갖춰놓을 수 있는 요소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을 만들므로써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이 각각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변기란다. 이게 뭐죠? 욕조가 있고요. 변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면대가 있고 거울이 있고 유리창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여기는 이제 뭐 행건데 여기는 저는 이제 그림을 넣을 거예요. 액자. 그다음에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출입문도 있을 거고 이렇게 출입문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위에 이제 전등이 하나 있겠죠. 이 사진은 웹상에 있는 사진 하나 제가 다운을 받아본 거고요. 이 사진을 모티브로 해서 제가 한번 그 사전에 꾸며봤어요. 어떻게 꾸몄냐면 이렇게 꾸며봤어요. 이렇게 개주기 사진도 있고 우스개로 한번 넣어보고 유리창이 있고 욕조가 있고 그다음에 그 변기가 있고 세면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울이 있고요.
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액자가 있고요. 요거는 그 그러니까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이제 메뉴를 써가지고 사실화 메뉴를 이제 보이게 한 건데, 요거는 이제 에버리지 그 항목을 쓴 거고요. 요 다음 장이 이제 하이 퀄리티 거예요. 아마 이게 좀 차이가 약간 나실 수 있는데 그 차이는 안 나요. 그리고 이걸 많이 차이게 나려 하면은 여기 요소마다 이제 디테일하게 좀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설정 것까지 좀 이따 다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하고는 많이 좀 다르겠지만, 첫 번째 사진은 말 그대로 뭐 그 실사 이미지고, 두 번째는 이제 시뮬레이션이에요. 아무래도 뭐 티는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이런 이제 렌더링 기술이 아니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고,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얻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려면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제 블로그보다는 뭐 다른 쪽에 이제 그 좀 더 이거 저보다 좀 더 원활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외국 자료도 많으니까 그런 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제 블로그에도 얘기했지만 문만 열어드릴 거예요. 문만 열어드리고 문 안에 들어가셔서 뭘 가져오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자, 이제 설명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만들어 볼 주제는 화장실이고요. 화장실 구성은 개주기자 잠깐만요. 이런 화장실을 구성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만들어 본 거는 이런 이미지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오늘 같이 만들어 볼 겁니다. 제가 하시는 게 되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은 따라 하실 수 있고요. 제가 한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설정 값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변형해 보시면은 여러분 실력들이 굉장히 많이 느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아까 시작하면은 이제 룸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룸 타일을 해가지고 룸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설명드릴 게 있어요. 자, 지난번에 익스프레스에서 잠깐 넘어갔는데 보시면은 렉탱글이 나오죠. 사각형 등 방. 메뉴를 이제 내려보시면 알 거예요. L자형 방. 각 좌표마다 이제 기럭지를 넣는 게 있죠. 이게 메타예요. 단위가 여기 나오죠. 약간 사선방, 약간 타원방, 찌글찌글한 방, 폴리곤. 뭐 이거는 아까 요거랑 이 엘룸이랑 요거랑 합쳐진 모양이겠죠. 어떤 걸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 본인 형태에 따라 쓰긴 하는데, 솔직히 이거보다는 나중에 다룰 그 룸에 대한 그 오브젝트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공간에 대한 정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쓰시지 않아도 돼요. 뭐 쓰시고 싶으시면 써도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공간에 대한 설정, 엘리베이션을 줘가지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민욱의 캐드상에서 아니면 그림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는 뭐 그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렉탱글에서 사각형 방 해가지고 쓰시는 게 가장 무난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그 공간은 사각형 공간이 의외로 많아요. 자, 그리고 가로가 6m, 세로가 3m, 세로가 3m, 높이가 2.8m인데 저는 가로를 2.4m로 할게요. 그리고 세로를 1.8m. 높이를 화장실이니까 화장실이 약간 2m가 정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1.9m 설정할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레퍼런스 플랜은 이제 책상 높이에서 한다. 책상 높이에서 하는 거. 그다음엔 옵셋을 주는 이유는 벽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cm를 띈다. 이거는 이제 기본 설정 값이고, 이건 저희가 없앨 수도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놔두세요. 나중에 별도의 그 레퍼런스 플랜은 별도로 생성할 거니까. 그리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요 메타리얼, 요거 이제 각 재질에 이렇게 나오는데, 뭐 벽 1, 2, 3, 4, 그다음에 천장, 바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 여기 있고, 제가 각 재질 불속성이 있고, 이 RH5는 이거 반사율이에요. 네, 요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해가지고 공간을 확보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공간이 됐습니다. 이런 공간. 자, 이런 공간이 됐고, 지금 여기 오른쪽 메뉴를 보시면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이게 없으시는 분들은 요 윈도우에서 코디네이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코디네이터를 키시면 돼요. 이게 다른 공간에 있으면은 일로 갖다 붙이면 돼요. 이렇게 여기 있는 게 편해요. 여기 있는 게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은
이 좌표에 대한 그 데이터 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좌표가 어디 있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편하신 거예요, 아마. 자, 그리고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제 이건 오브젝트예요. 이 안에 들어갈 오브젝트들이 있고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이제부터 뭐든지 하는 행위가 다 이 프로젝트에 하나씩 하나씩 기록이 돼요. 뭘 하나 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아웃풋은 말 그대로 이제 나중에 그 프린트 할 때 같은 개념인데 프린트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나 실제 우리가 하나하나 하는 행위들에 대한 결과물들이 아웃풋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것들도 만약에 처음에 시작할 때 메뉴가 없으신 분들은 아까 윈도우에서 뽑으셔가지고 갖다 탁탁탁 붙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자, 아까 2D적인 평면 공간을 만들었죠? 자, 이 메뉴를 눌러가지고 3D 뷰를 한번 봅시다. 이런 공간이 형성됐습니다. 이런 공간. 길이는 2.4m고, 폭은 1.8m고, 높이는 1.9m짜리 지금 공간을 확보해 놨어요. 네, 지금 레퍼런스 플랜이 약간 눈에 거리시죠? 뭐 약간 걸리적거리면은 이거를, 자, 레퍼런스 플랜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만 해도 되겠다. 요거만 해가지고 숨기기 보이기, 숨기기. 이거는 단순히 숨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숨기는 거야.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숨기는 거예요. 자, 보기 편하게 해서 숨기기는 해놓을게요. 다음 2D로 돌아가서 이제 오브젝트들을 배치할게요. 아까 사진들을 보면은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욕조가 있고요, 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세면대가 2대가 있습니다. 이걸 순서대로 배치를 해볼게요. 자, 배치하시는 방법은 오브젝트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3D 오브젝트 보시죠? 3D 오브젝트에 보시면 애드가 있어요. 들어오시면은 각 요소마다 다 이런 다양한 미리 선정된 오브젝트들이 있어요. 뭐 테이블 같은 경우 더블 클릭해 보면은 테이블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의자, 이런 식으로 다양했고요. 욕실은 욕실 나름대로의 그 어떤 오브젝트들이 있어요. 아마 베스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베스룸이 어딘지 봅시다. 하나, 여기 한 번씩은 다 들어가 보세요. 되게 안 나오네요. 여기 있다. 자, 욕조. 아까 제가 그 삽입하는 이미지가 요거예요. 욕조. 여기 있죠. 아이고, 제가 뭐 문짓을 했죠, 내가? 바보. 귀찮은 거 딱 질색인데. 자, 욕조 있습니다. 이 욕조를 억셉트 누르시면은 여기다 바로 이제 그 여기에 이제 등록이 돼 버려요. 임포트가 돼 버려요. 업로드가 돼 버려요. 억셉트를 반드시 누르셔 주셔야 돼요. 다음에 세면기가 있죠. 이 세면기 이거 2개 쓸게요. 이것도 억셉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필요했던 게 뭐였죠? 변기 한번 볼게요. 이건 소변기고, 이거 세탁기네. 변기가 요 모양이 맞을 거예요. 저도 요 모양을 썼던 것 같아요. 억셉트 누르시고, 반드시 억셉트를 누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클로즈를 누르시면은 짜자장 하고 메뉴가 싹 써요. 기존 거는 기본적으로 얘네가 꺼내준 거고, 이건 뭐 지우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델리트 타임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업로드된 거에서 나가는 것 뿐이지 이게 뭐 삭제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배치를 하는 방법은, 자, 여기서 욕조를 한번 클릭하시고 갖다 대시면 돼요. 자, 근데 보이시면 이게 뭔지 느끼시겠지만 그리드 단위로 움직이죠? 이 눈곱 하나하나 단위가, 이 눈곱 하나하나 단위가 몇인지 볼까요? 자, 눈곱 하나하나 단위가 이쪽을 잡으세요. 포지션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여기를 보세요. 여기 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 보이시죠? 이 그리드 단위 하나는 500mm예요. 500mm 너무 크죠, 우리가 움직이기에는. 그리드를 끄는 방법은 이 메뉴를 누르시면 돼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다시 키시면은 그리드 단위로 움직여요. 이 그리드 단위가 너무 크면은 불편하니까 이걸 단위를 조절해 볼게요. 여기다가 프로퍼타일 들어가면은 여기 그리드 단위가 나오죠. 여기에 이거를 100mm 단위로 움직여 볼게요. 0.1 보이는 거를 0.1로 하셔도 되는데 그럼 눈 아프고 복잡하니까 그리드 단위는 표기하는 그리드 단위 그냥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러면 움직이실 때 100mm 단위로 움직이시는 거 보이죠? 쫀쫀쫀쫀쫀쫀쫀쫀쫀 자 100mm 단위로 움직입니다. 일단 배치는 아무렇게나 두세요. 처음부터 배치를 완벽하게 잡을 수는 있지만 제가 다음에 설명할 그 오브젝트들을 움직이는 거하고 또 연관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처음부터 완벽한 자리는 못 잡기 때문에 그 배치는 빨리 두세요. 개수만 되고 웬만하면은 자리 그냥 근처의 이미지대로. 자 세면기 2대. 자 취소하는 건 ESC 누르시는 거예요. 이거 계속 따라다니니까 아니면 바로 누르셔야 돼요. 딴 거 오브젝트를. 변기 누르셨죠? 자 변기하고 그다음에 욕조하고 세면기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올바른 위치로 올려놓을게요. 일단은 화면을 좀 줄일게요. 휠 마우스로 또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줄어들고요. 올리면 커집니다. 자, 욕조 먼저 설득해 둘게요. 욕조를 제 위치에 갖다 두는 거. 욕조를 움직이는 방법은 마우스로 오브젝트를 하나 클릭하면은 XY 좌표가 나고 기준점이 나오는데 이 기준점은 나중에 바꾸실 수가 있어요. 어디서 바꾸시느냐? 여기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 기준점은 뭘로 잡느냐? 이렇게 따라오는데 이 기준점은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으세요. 뭐 좀 취향 이상하시는 분들이 뭐 바꾸시겠다 그러면은 이걸 충분히 바꿀 수도 있지만 저는 별로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건 그냥 이대로 웬만하면 놔두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클릭하면은 XY 좌표의 기본 좌표가 나오고요. 여기 노랗게 변하시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노랗게 변하면 XY가 둘 다 반응한다는 소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X 좌표만 누르시면은 어떤 짓을 해도 X만 움직이고 Y 좌표만 누르시면은 Y 좌표만 올려져요. 이걸 3D를 보시면 똑같은 형상이 나오는데 Z좌표가 나오죠. Z좌표를 누르시면은 말 그대로 어떠한 짓을 해도 Z좌표만 왔다 갔다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2D를 봐서 자 저희는 이거를 사진처럼 세로로 두고 싶은데 가로로 두고 싶은데 세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회전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명령은 간단해요. 여기서 보면은 로테이션 오브 더 셀렉트 오브젝트 with the 마우스로 어쩌고저쩌고 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클릭하면 회전판이 나와요. 회전판이 나오는데 이거는 정확히는 X에 대한 회전판이에요. Y에 대한 회전판, Z에 대한 회전판. 똑같아요, 무브랑. 자, 감 오시죠? 자, 어떠한 캐드도 동일한 그 운영 체계를 갖고 있어요. 취소는 ESC. 직관적인 운영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굳이 여기서 XY를 바꾸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부터 그냥 이거는 회전으로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브를 이용해 가지고 갖다 붙이시면 돼요. 이거 단위가 좀 안 맞네요? 조금 안 맞네요? 우린 또 이런 거 싫어하죠? 그래서 여기를 자 이쪽 Y좌표가 잘 보세요. 약간 한 55cm? 50cm? 아니 50mm인가? 50mm 정도 차이 나는가 보네요. 저희 한번 붙여볼게요. 5cm겠네요. 50mm면은. 자, 그러면은 0.05 짠 하면 붙겠죠. 자, 완벽하게 붙었습니다. 벽에 붙인 이제 욕조를 생성한 거예요. 수치를 여기처럼 수치를 입력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뭐 마우스로 이용하셔도 되고 계산을 하셔도 되고 그거는 사용자가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2D로 돌아와서 이 변기도 마찬가지로 벽 쪽에다 붙이겠습니다. 변기가 아니구나. 제가 이렇게 발음만 센 줄 알았더니 큰일 났네요. 이게 대상을 또 잘못 보네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가 이제 까먹까먹하네요. 자, 욕조를 변기를 여기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저 변기 옆에 세면기를 2대를 나란히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뭔가 좀 가까워요. 많이. 여기 문을 넣을 수 있을까?
여기부터 문짝을 한번 달아볼게요. 문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문짝을 어떻게 달았겠습니까? 자, 문짝은 특이하게도 룸 엘레멘탈에 있어요. 3D 오브젝트에 있는 게 아니고 룸 엘레멘탈에 있어요. 이 엘레멘탈은 기본적인 그 룸을 그러니까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걸 여기다 넣어줬어요. 문 넣어보시죠? 한번 넣어볼게요. 넣는 방법은 오브젝트들을 대상에 대놓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이 지금 이거는 내벽이고 이건 외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간 작재 확보할 때 이 내벽과 외벽을 스스로 공간을 한 100mm 정도 15cm, 15mm, 15cm인가? 이 공간을 스스로 계산상 편하게 확보해둬요. 이게 아마 100mm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150mm인가 보네. 200mm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 계산상에 문을 달 때 꼭 반드시 벽 쪽으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게요. 자, 벽 따라다니는 거 보이죠? 오브젝트를 이쪽으로 못 들어와요. 무조건 벽만 들어가요. 벽만. 무조건 벽에만 들어가요. 자, 문을 설치했는데 문이 욕조를 가리네요. 여기 낭패가 있네. 문이 욕조를 좀 가리네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묘책을 씁시다. 어떤 묘책을 쓰시냐? 자, 공간을 늘려보죠. 공간을 늘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공간을 늘리는 방법은 제가 왜 이러죠? 여기서 직접 입력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공간을 갖다가 지금 이게 2.4m거든요. 이걸 2.4m니까 공간을 한 3m 한 2.6m로 늘려볼게요. 2.6하고 엔터를 치시면 짠 하고 늘어나요. 이렇게 늘리시는 방법이 있고요. 컨트롤 Z 누를게요. 공간을 늘릴 두 번째 방법은 직관적으로 늘리시는 거예요. 이 직관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브젝트가 됐든 뭐가 됐든 다 해당이 돼요. 에디트가 가능한 애는 다 해당이 돼요. 자, 약간 차이가 나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X와 YZP 쪽으로 뭐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자, 벽을 클릭해 볼게요. 다시 ESC 누르고 벽 클릭, ESC, 벽 클릭, ESC. 빨간 점이 생기시는 거 보이죠? 빨간 점이 생기면은 연동 작업이 생기시는 거 보이죠? 3D도 마찬가지예요. 연동 작업 보이시죠?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직관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거는 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클릭을 하면은 아까 좌표 나올 때 노란색으로 좌표가 반응한다고 보시죠? 이거 반응하는 거 보이시죠? 이 직관적으로 공간을 늘리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죠? 직관적으로 공간이 늘려지는 거예요. 문의 높이는 문의 크기도 오브젝트를 찍었죠, 제가? 직관적으로 움직이시는 거 보이시죠? 자, 문의 폭도 직관적으로 움직이시는 거 보이죠? 이 직관적 좌표는 오브젝트들이 수정이 가능할 때, 그러니까 이런 오브젝트들은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오브젝트들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좌표밖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런 엔티티라고 해가지고 그 대상물들 있죠. 이 대상물들은 그 오브젝트들 중에 이거 고정형 오브젝트하고 확장형 이제 선택형 오브젝트가 있는데 고정형 오브젝트는 그냥 좌표만 되는 거고 이건 외부에서 정의되는 임포트 되는 거고 블록으로 양성된 거고 그 확장적 그 오브젝트들은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에디트가 가능한 거예요. 요 메뉴는 상당히 나중에 많이 쓸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일일이 이걸 좌표로 수치로 못 그리기 때문에 그려놓고 직관적으로 따라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걸 많이 해요. 다음에 이제 2D로 돌아가서 이건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작은 것 같으니까 방 크기가 좀 늘려볼게요. 그냥 직관적으로 늘려볼게요. 오른쪽에 사이즈 변경되는 거 잘 보세요. 2.6m 정도 늘렸죠, 제가? 늘릴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변기도 따라 붙여야겠죠?
죄송합니다. 자, 이게 변기라네. 자, 욕 좀 보고. 큰일 났네, 이거나. 변기는 좀 바짝 붙일게요. 그 다음에 세면대.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구색이 맞는 것 같죠? 한번 볼까요? 나름 뭐 괜찮긴 한데 뭔가 좀 이상하죠. 예, 변기가 좀 바닥에 가라앉았어요. 변기랜다. 자꾸 변기라고 그러지? 자, 세면기. 이 세면기를 끌어올릴게요. 아까 전에 직관적으로 움직이는 거 배우셨죠? 클릭하시면은 좌표 연동되는 거 보이시죠? 자, 끌어올릴게요. 어느 높이까지? 자, 왼쪽에 좌표 Z축 변합니다. 자, 70cm 끌어올릴게요. 보통 사람 허리 높이 정도 오니까 70cm 정도 되면 아마 사람이 세면하기 좀 높은가요? 70cm가? 뭐 70cm까지 끌어올릴게요. 얘도 딴딴딴딴딴딴딴 개별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컨트롤 Z 두 번 누를게요. 아니면은 오브젝트들을 한번 클릭하시고 그 컨트롤 키를 누르신 다음에 한 번 더 클릭하세요. 그럼 두 개가 한 블럭이 된 게 느껴지시죠? 그런 상황에서 같이 움직이실 수 있고요. 이거는 한 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상관없어요. 컨트롤 돼가지고 지정되면 임의적으로 블럭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니면은 이 프로젝트에서 오브젝트를 그냥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도 나아요. 저는 주로 이 메뉴를 써요. 그림에서 클릭하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름들이 서로 차별화했고 아니면 같은 게 여러 개라면은 이런 걸 블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블록으로 만들어 드리는 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좀 지금은 복잡하니까 지금은 요게 두 가지를 갖다 임의 블록으로 만들어서 70cm를 끌어올리는 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뭘 넣는다고 그랬죠? 액자는 여기다 넣고 거울은 세면기 위에 둘 거예요. 자, 액자하고 거울 넣는 거는 같이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두 개가 같은 명령을 써요. 약간 변형되게 쓰이는 것 뿐이지만. 자, 액자하고 거울은 뭐냐면은 이를 바로 그림으로 표현해요. 그림. 틀에다가 유리를 끼우면 거울, 그림을 끼우면 액자가 되는 거예요. 개념은 동일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벽 타고 움직이죠? 클릭할게요. 자, 픽처원 하나 생성됐죠? 자, 여기 하나 또 클릭. 자, 픽처 1, 아이고, 잠깐만. 3 들어봅시다. 여기 하나 설정됐고, 여기 하나 설정된 거 보이시죠? 자, 문도 좀 크고요. 액자도 좀 크고요. 그런 거 나중에 수정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문은 뭐 원형문, 뭐 반원형문인 창문인데, 자, 창문 하나 클릭하면은 따라다니시는 거 보이죠? 이거는 지붕 같은 거 들을 때 때문에 오브젝트가 간섭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굳이 창문은 벽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오브젝트를 이거를 천장이 있다 그러면은 천장에다 낼 수도 있을 거예요. 볼까요? 짠, 천장 내시는 거 보이시죠? 천장에 놔지는 거. 천장에다 저걸 낼 수 있으시니까. 근데 굳이 저희는 뭐 지금 천장에다 넣을 건 아니고 이 오브젝트는 삭제하고 클릭한 다음에 벽에 따라 오브젝트를 만들고 생성했습니다. 자, 위치는 이제 대충 잡았으니까 이제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위치 편집을 먼저 하겠습니다. 3D로 좀 봐서 액자가 너무 커요. 액자가 너무 크고 액자 높이도 좀 높아요. 낮추겠습니다. 자, 3D에서만 가능한 거죠. 액자 높이는 아까 연동된다고 그랬죠? 뭐 이걸 클릭하셔도 되고 클릭하셔도 되고 Y축 클릭하셔서 좀 내리시고 폭이 너무 넓죠? 좀 줄이겠습니다. 아까 빨간 거 말씀죠? 사이즈에 대한 저 좌표예요. 사이즈에 대한 게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자, 높이도 이 천장에 맞게 이 천장이란다. 천장이죠. 이 룸의 공간에 맞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쪽은 거울이 될 만한 거 좀 낮출게요. 자, 이것도 크기 조절할게요. 자, 요만한 크기의 액자가 될 거예요, 이제부터는. 다음에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도 크기를 좀 줄일게요. 자, 폭은 그냥 놔두겠습니다. 문도 아까 좀 컸을 거예요, 아마. 예, 문 좀 커가지고 문도 좀 줄일게요.
아유, 뭐니. 클릭을. 자, 이렇게 돼가지고 기본적인 배치는 끝났습니다. 기본적인 배치는 끝났어요. 이 오링, 저도 갑자기 메뉴가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요걸 누르시면 아마 웬만하면 그 좌표가, 아이고, 줌 메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건 미안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어쨌든 이런 하여튼 메뉴가 형성이 됐고요.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중요한 거는 사진을 잠깐 볼게요. 이 사진 말고 이 사진. 이 사진하고 아까 이 사진하고의 차이점은, 자, 제가 재질 특성을 넣는 거예요. 재질 특성을. 이제부터 재질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 재질 특성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안 중요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재질 특성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값이 천차만별로 변할 수도 있어요. 왜 변하는지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 하나씩 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액자하고 그러니까 유리하고, 그러니까 거울이죠. 거울. 그다음 액자, 문. 이 세 가지에 대한 재질 특성을 부여할게요. 자, 재질 특성을 부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프로젝트에서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직접 오브젝트에서 클릭을 하셔도 돼요. 잠시만요.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좀 타네요. 자, 액자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액자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메테리얼 또는 텍스처 나오죠. 여기서 이 메테리얼은 디퓨저 40%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기본 재질인 거예요. 기본 재질이고, 이걸 보시면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 A가 입사각이고요. 반사각이에요. 이제 저 보시면 입사각, 반사각, 반사량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재질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 한번 다른 것도 볼게요. 다른 건 대동소이하네요. 이런 거 임의로 지워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선택한 거는, 요거는 좀 이따가 변경되는 재질 특성 부여하면 나올 거니까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재질을 특성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그냥 익스체인지 해도 되지만 굳이 그러시지 말고요. 익스체인지 하지 마시고 애들을 누르세요. 애들을 눌러서 하나를 생성하세요. 그냥 새로 신규로 생성을 하는 거예요. 누르시면 텍스처가 나와요. 텍스처가 나오고, 그러면은 여기 텍스처 라이브러리에 나무, 돌, 메탈, 플라스틱, 타일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림을 넣을 거니까 심플이라고 보이시죠? 텍스처 라이브러리에 있고요. 이거 레이트레이서 전용이고요. 그 다음에 램프 타임 유저 어쩌는데, 주로 쓰시는 메뉴는 얘입니다. 아이고, 지워졌네. 심플, 텍스처 라이브러리, 레이트레이싱, 메타리얼. 자, 이 세 가지밖에 안 쓰는데, 우리는 이제 외부 그림을 들여오려니까 심플을 먼저 들어가시면은, 요거랑 메뉴도 비슷하지만 디퓨저가 있고요, 픽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탈, 네이트레이서 적어 있죠. 리눅스 스탠다드 메타리얼. 네,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픽처를 누르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되죠. 다시 보실까요? 이게 하나 저희가 애들을 누르시고 심플해서 픽처를 클릭하시면 되죠. 순간적으로 빨갛게 변하죠. 개주기 클릭하시고, 다음에 열기 누르시면은 그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림 여기 보시면은 스텝 타임 이미지 하나 나왔죠. 이 그림의 원래 사이즈예요.
이 크면 클수록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넥스트 누르시면은, 자, 넥스트 누르시면 이 그림에 대해서 컬러 값은 어떻게 할 거냐, 저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막 넣어요. 반사율은 얼마나 줄 거냐, 이건 어떻게 줄 거냐, 저건 어떻게 줄 거냐. 어이? 오이씨, 어떻게 줄 거냐. 근데 이런 거는 그림이니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에 목숨 걸지 마시다. 간단한 거니까요. 간단하게 그릴게요. 그냥 개죽의 그림만 넣을게요.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늘어난 거 보이시죠? 액자 사이즈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정하는 건 다음에 있어요. 넥스트. 자, 보시면은 스케일에 그림을 맞출 거냐? 아니면 픽셀을 네가 여기 픽셀 하나당 픽셀 하나가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 요 한 픽셀 다부터 요 끝에 되는 거요. 요까지를 1m로 볼 거냐? 픽셀을 그게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스케일에다가 오브젝트 사이즈를 맞추겠다 넣으시면 돼요. 그 누르신 다음에 그냥 오케이 하시면은 그림이 자동으로 맞춰져요. 오케이 눌러볼게요. 자, 보이시죠? 아까는 분명히 그림이 좀 남았지만 이렇게 하나 더 있었다. 그 스케일을 오브젝트에 맞출 거냐고 물어보면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맞추겠다, 스케일을 맞추겠다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이 메뉴는 좀 이따 타일도 물어봐요. 타일을 배치할 때도 나오는데 그거는 좀 다른 개념이니까 그림을 넣으실 때는 액자 크기를 정하시고 뭐 얼추 비슷하게 하셔야겠죠. 직사각이든 정사각이든 원형이든 얼추 비슷하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버리세요. 그게 제일 속 편하세요. 자, 눈치채신 분들은 알겠지만 두 번째 그림에 거울을 넣는 것도 방법은 똑같아요. 자, 메타리얼에 들어가서 애들 하나 누르시면 새로 생성될 수 있죠. 여기서 메뉴를 보시면 미러라고 있죠. 클릭하시면 돼요. 미러는 여러 가지로 그 의미가 있지만 그 미러는 라이브러리로 무조건 미리 정의가 돼요. 때문에 굳이 뭐 손댈 필요가 없어요. 여기 65% 반사되는 반사율도 있고 뭐 100%짜리도 있겠지만 굳이 뭐 어떠한 그 거울이 시뮬레이션에 뭐 물론 저건 있을 수 있어요. 뭐 뭐죠? 그 개인 연습실 있죠. 춤 연습실 있죠. 댄스 연습실 같은 경우는 거울이 크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거울이 많이 공간 면적에 많이 차지하는 공간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무실이나 가정이나 혹은 또 어떤 공간에서는 거울이 그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인 설정으로 가셔도 돼요. 오케이 누르시면은 지금 보이시지는 않지만 이게 거울로 레이저게 되신 거예요. 조명을 이따 렌더링을 넣어보시면 여기 거울에 아마 이미지가 표현이 되실 거예요. 창문도 자동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벽면 재질을 설정하기 전에 먼저 조명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조명을 넣는 법은 익스프레스랑 똑같습니다. 자, 익스프레스도 이걸 했었나? 익스프레스 똑같을 거예요. 누미랄리스 발음이 좋은지 모르겠죠. 누미랄리스라고 그냥 읽을게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미안합니다. 온라인에 들어가시면은 여러 회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 설명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온라인에 들어가시면은 이 리눅스를 만들 때 지원했던 회사들이 그 자기네들의 이제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요. 무상으로. 그래서 많이 들어봐시겠지만 뭐 LTS라든지 그다음에 RZB 다운받는 거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다운받아요. 귀찮아요. 들어가시면 다 다운받아져요. 물론 다운 다 받아주시면 편하시겠지만 저는 이 회사 걸 좋아하긴 하는데 저희는 제가 인터넷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얘네들 서버가 유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라고 하시죠? 그게 다운 속도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놔두시면 자동으로 다운돼요. 근데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로컬에 보시면은 리눅스에서 처음에 데모로 몇 개를 줘요. 비슷한 양의 여러 가지의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조명을 줍니다. 인테리어에 쓰는 거고 어쩌고 하고요. 보시면 70W 이렇게 70W예요. 그림랑 다르게.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형태의 다양이고요.
투광등이고 형광등이고 우리는 화장실에 쓸 건데 별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있죠. 18와트 이건 좀 내로하네요. 빼쪽하고요. 18와트고 얘 한 50루멘 정도, 50루멘 퍼 와트 정도 되나? 이 정도면? 그보다 더 되겠구나. 18와트인데 9800이 되니까 뭐 28파이고 LED고요. 뭐 이걸 써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뭐 조금 너무 내로하니까 이 이미지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도 배관각이 좀 괜찮네요. 한번 애들을 해볼게요. 애들 꼭 누르셔야 돼요. 다른 것도 한번 몇 가지 볼게요. 뭐가 좋을까? 뭘 설정을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32와트. 이거 좀 너무 과하신 것 같고. 저는 주로 백악공선을 주로 봐요. 백악공선. 이것도 괜찮겠네요. 일단 한번 애들을 눌러볼게요. 애들은 꼭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 업로드 돼요. 이거 좀 내려하고. 이것도 괜찮겠네요. 이것도. 이건 더 성능이 더 좋네. 게다가 자, 셀렉티드에 보면은 제가 선택했던 그 조명들이 나와요. 각 회사별로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인데, 어우, 이거는 뭐 670이에 672? 이건 제가 뭘 본지 몰랐네요. 이거 디멘전이 200인데 얘는 뭐 400이네요. 어우, 참 보기하고는 좀 다르네요. 뭐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른 것도 한번 좀 볼까요? 이게 다네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말고 없나? 이거랑 비교해보죠. 이거랑 비교해보. 이거 30와트 좀 클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이것도 200파이네요. 얘도 200파이네. 30와트인데. 105파이? 105와트? 40와트. 40와트. 2등용이니? 4등용, 2등용. 2등용, 1등용. 이거 너무 심했다. 저희는 40와트만 할게요. 이거 너무 큰 것 같아. 400파이는.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자, 디멘전이 200mm고, 그 다음에, 뭐, 높이는 없는 거니까 딱 메이파인가 보네요. 그리고, 뭐, 40와트고, 배경은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캐드 도면이나 라이브러리는 전부 이 조명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거예요. 이미지는 이렇게 생겼고, 뭐, 컨 다이아그램은 없었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보시면은 데이스 2와트 저 2등용이잖아요. 두 개잖아요. 이거 한번 볼게요. 두 개로 돼 있네. 이거 하나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로 바꾸게 되면은 자 2400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하나로 바꾸게 되면은 물어봐요. 모디파이 됐고 이거 어쩌고저쩌고 메이크업에서 느낌 뽑힌다. 이게 즉 무슨 뜻이냐면은 아이고 씨 뭐 하는 거. 자, 아까 이게 지금 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데이터를 보시거나 뭐 하실 때 분명히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자, 모디파이 들어갈게요. 2등용에서 1등용으로 바꾼다. 오케이 누르시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모디파이는 느낌표 준다. 이거 위변조 됐다는 뜻이에요. 위변조 시키겠다. 그래서 느낌표 붙이겠다. 이 말이에요. 확인 누르면은 이 데이터는 느낌표 붙어버려요. 응?
느낌표가 붙어야 되는데. 오케이. 다시 해볼게요. 뭐야, 당황스러워. add selected modify 해가지고 1등용으로 불을 하나 끈 거예요. 오케이 누르시면은 메이크업 느낌표를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표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느낌표에는 이 데이터는 위변조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데이터는 아니라는 뜻이죠. 시뮬레이션의 가장 나쁜 점이자 장점이 인위적으로 데이터 값을 조작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사용자의 양심이자 사용자에 대한 어떠한 그 실력이에요. 이런 데이터를 얼마나 최대로 사실적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는 신뢰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인위적으로 한 등을 끄긴 했지만 두 등을 만들건 세 등을 만들건 그거는 클릭 한 번이지만 실제로 제품이 그렇게 나오냐 안 나오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여기 느낌표 여기 있네. 참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눈이 안 좋네요. 느낌표 생긴 보이시죠? 자, 원내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실게요. 왜 자꾸 이걸 클릭해? 나 참네. 큰일 났네 이거. 거리 들어가셔가지고 짠 보시고. 자, 느낌표 없죠? 여기에 느낌표 없고 모디파이 한 다음에 한 등 끄고 오케이 누른 다음에 확인 누르면은 느낌표 생겨요. 그렇죠? 이걸 원래대로 회복을 해도 느낌표 생겨요. 다시 애들을 한 다음에 자, 한 등을 끌게요. 모디파이에서 한 등 끄고 오케이 누르고 취소를 하면은 안 되는 거 보이시죠? 자, 데이터를 위조를 했다면 반드시 느낌표가 붙고요. 느낌표가 붙은 데이터는 변조됐다는 거예요. 개조됐다는 거고 인위적으로 조작됐다는 뜻이에요. 시뮬레이션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시뮬레이션을 해온 결과를 보더라도 이게 어떤 데이터라는 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마냥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실력이고 그런 게 경험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냐 없냐 그 문제도 결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쓸데없이 시간을 확인해 드렸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데이터가 유변조되거나 개조되거나 수정되거나 했던 거를 그 시뮬레이션자가 양심적으로 할 수 있지만 결과를 보는 사람도 그걸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저 수정을 했잖아. 한 등만 할게요. 일부러 수정했으니까. 그리고 오케이 누르면은 등이 하나가 업로드 됩니다. 업로드 되면서 이런 등이 업로드 됐다는 건 나타날 거고, 그걸 배치하는 건 오브젝트 배치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하나만 배치할게요. 그냥 하나만. 자, 배치하면 끝납니다. 프로젝트에서 또 배치가 됐다고 나오죠. 3D 이미지에서 봐도 이렇게 나와요. 자, 얘가 어떻게 배치됐나 보고 싶으면은 오브젝트를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자, 아이고, 이거 네이밍인데. 여기 있네요. 자, 뭐 에로우 어쩌고저쩌고 에로우 빔 조사 방향을 어디서 표현할 거냐 나타내요. 약간 사선진 거 보이시죠? 왜 사선 지느냐? 잘 보세요. 더블 클릭하면은 빔 프로젝트 보이시죠? 얘가 약간 지향계 반대로 이렇게 사선자 찌그러들어져 있어. 이런 식으로. 원래 등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배광모 만들 때 실수로 만드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거는 약간 지향각을 약 15도 정도 틀어가지고 지향을 보이고 있어요. 등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뭐 이거 조명을 만드는 큰 회사에서 실수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데 이 에러 방향을 갖다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이 지향각이 어디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등이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 좀 다른 문제기도 하고요. 지향각이 어떻게 비치냐에 따라서 뭐 방향성이 좀 좌우되긴 하지만 좀 있으면은 LDC라는 걸 보여줄 텐데 이 배광각도하고 지향각도의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잠깐만 좀 물 좀 먹고요. 인위적으로 그 센터 방향을 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변경하시거나 변경 안 하셔도 되는데, 보기 편하시기 위해서는 변경하셔도 되고요. 난 그럴 필요 없다, 굳이 변경할 필요 없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좀 있으면 이게 LDC를 볼 거예요. 배광곡선을 볼 건데, 이거를 어, 어떤 식으로 보이시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수직 방향을 확인하셨고요. 자, 디스트리뷰션 볼게요. 이런 식으로 배광이 형성이 돼요. 근데 자, 네로하고 같이 보시면은 배광이 약간 어느 쪽으로 지향이 되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조명이 있던 거예요. 요게 이런 식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요거를 좀 더 보실 수 있게, 잠깐만요. 자, 요걸 좀 더 직관적으로 조금 더 그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뭐 체인지 프로퍼테일에 들어가시면은 LDC가 나오는데, 여기서 C 플래닝이가 있어요. C 플랜 보시면은 에이?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단면이 보여줄 수가 있어요. 아까 이게 어디서 보였는지 알겠죠? 많이 본 곡선이 있죠? 이거예요. 이거를 XYZ, 그러니까 이거는 뭐 0에서 90도, 0에서 180도, 이거는 90도에서 170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각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너무 산만해가지고 이걸 잘 쓰지는 않는데, 이렇게 보시면 배경의 확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이시죠? 근데 굳이 이거를 C플랜을 안 쓰셔도, LDC 배광국수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이게 조명이 어떻게 비칠 거라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칼큘레이션 세팅을 들어가시면은, 자, 이 칼큘레이션 세팅에 들어가시면 이 아티피셜 라이트라고 나오죠. 인공 조명이라는 뜻이에요. 인공 조명이라는 게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 조명을 설치한 걸 다 그 태양광 외에는 다 인공 조명이에요. 아티피셜 라이트예요. 지금 다 데일라이트.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좌표가 중요한 이유가, 이 데일라이트에서 그 뭐 그 뭐야 그 방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여기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위치, 로케이션 여기 나오죠. 어느 시간 어느 때 태양이 어떻게 비친다. 뭐 이런 거요. 이거는 익스테리어에서는 필요할 수 있어도 인테리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인테리어에서는 이 데일라이트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아티피셜 하고 그다음에 데일라이트하고 같이 표현하는 건데, 주로 저희는 이거 대낮에 조명 켜는 거니까 별로 이렇게는 저희는 선호하지 않고, 보통 아티피셜 라이트만 해가지고 조명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레이 트레이싱 이제 칼큘레이션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아까 이미지 보여드렸던 이 이미지예요. 레이 트레이싱 이미지예요. 자, 레이 트레이싱 이미지 중에 인공 조명이고요. 그 다음에 뭐 픽처 퀄리티는 그냥 로우로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반사를 몇 번 할 거냐, 두 번 할 거냐, 뭐 이런 거예요.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컴퓨터 성능이 좌우가 되겠죠. 뭐 하이, 에버리지, 다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렌더링인데, 그냥 렌더링이 하는 게 아니고 광원을 통해서 반사되는 거 일일이 렌더링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하드웨어 컴퓨터 성능하고 무지하게 연관이 있어요. 제가 일례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렌더링만 36시간이 걸렸어요. 렌더링만. 근데 이게 CPU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30시간하고 뻑이 나가지고 그냥 날려버린 적이 있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때 딱 실행했던 게 엑셀 하나 실행했는데 그냥 바로 뻑이 났어요. 그만큼 이 렌더링은 많은 그 하드웨어를 상당 리소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되게 쥐약이에요. 제가 주로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노트북에서는 되게 쥐약이기 때문에 그 레이 트레이싱을 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보고 별도의 이미지로 하실 때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설명 단계니까 제가 같이 보여드리겠지만, 나중에 제가 고작 요 개순위 넣고 뭐하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돌리는 것도 좀 빡세실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 레이트레이싱도 같이 한번 봐드릴게요. 왜냐하면 재질을 가벼운 걸 넣기 때문에 반사하는 그 보이는 게 이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뭐 미리 좌표 어쩌고저쩌고 뭐 넣을 수 있는데 굳이 손 안 대셔도 돼요. 뷰에서 미리 레이트레이싱 할 때 어떤 이미지가 보이는지를 미리 선정하실 수 있어요. 마우스 휠로 움직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당겨 놓으셔도 되고요. 사이즈 다 있고요. 뭐 이거 직접 원근 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건 뭐 프리뷰로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아까 렌더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사이즈가 크니까 작게 봐버리니까 굳이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 조명하고 뭐 에버리지 상태로 하고 보수율 이런 거 뭐 건드리실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레이트싱하고 그다음 스타트 눌러볼게요. 스타트. 계산 금방 하죠? 자, 계산 이렇게 하면은 뿅뿅뿅 뿅뿅뿅뿅. 자,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백색의 조명에다가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자 있고 뭐 개순이 보이고 욕조가 있고 너무 허해가지고 허해 축축해가지고 밝은 거 보이시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조명이 밝아가지고 그래 밝아가지고 허옇게 보이시는 거예요. 레이트레이싱은 여기서 보일 수 있어요. V 그냥 3D 이미지는 이렇게 이대로 끌게요. 자, 조명을 선택하면 보이죠? 끄면 되고요. LC는 이런 식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거울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시는지 약간 반사되는 거 보이시죠? 피사체가 없기 때문에 반사되진 않는데 피사체가 있다면 반사돼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이미지예요. 이런 이미지고 조명이 이렇게 비추고 너무 가깝게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게 뭐 변기 쪽을 비춰가지고 좀 밝네요. 자, 일단 기본적인 건 했고요. 여기다 렌더링 아까 전처럼 재질 특성을 부여해 볼게요. 지금 이대로는 뭐 죽도밥도 아니니까. 자, 아까 그림처럼 파란색 타일을 썼는데 저는 타일을 뭐 어떤 거 쓸지 한번 봅시다. 자, 원 해가지고 자, 인테리어 이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다른 공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다른 공간 뭐 경계 공간 뭐 이런 거예요. 재질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애들 눌러서 변경할까요? 저는 이번에 타일 그 텍스처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타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타일 이런 타일이 있어요. 이런 타일이 있고 아까 제가 쓴 타일이 이거거든요. 타일 20 20을 쓸게요. 뭐 아래 반사율이 뭐 43.1% 어쩌고저쩌고 자, 여기서 에디트를 들어갈게요. 타일 이렇게 스케일 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데 에디트 들어가시면은 뭐 반사율하고 이거 조정할 수가 있는데 타일 스케일링을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0cm 안에 들어간다. 아니면은 이거는 아까는 뭐 타일이 크겠죠. 70cm 안에 들어간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개인지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0cm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10개당 70cm니까 뭐 한 타일당 한 100mm 정도 되겠네요. 한 타일당 100mm 정도. 좀 무난하지 않나? 오케이 한번 눌러볼까?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 그렇죠. 된 거 아니야? 자, 타일이 지정이 됐죠? 여기 있네 여기. 이쪽이구나. 이 정도 안 돼 보고 있었구나. 뭐 괜찮네요. 이 정도 타일이면.
자, 여기도 한번 지정해 볼게요. 이쪽 벽, 아이씨, 월2. 여기, 아까 라이브러리가 미리 지정이 됐죠? 여기 타일 20. 똑같이 변경하시면 돼요. 응? 응? 씨, 깜짝 놀래. 자, 월3. 타일 20. 짠. 클로즈. 더블 클릭? 더블 클릭 해줘야 되구나. 자, 타일 월4. 미리 지정된 거 그냥 라이브로 불러오시면 되겠죠? 짠. 클로즈. 여기 막 라이브러리를 거울 불러오시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자, 이거 됐습니다. 다음에 타일 바닥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바닥 플로우. 자, 메타리얼 들어가셔가지고 애들을 누르셔서 또 타일 들어가실 건데 이번엔 바닥은 무슨 색으로 할까요? 바닥을 약간 이런 타일? 일단 고급지려나? 에디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급지네. 스케일을 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0.66이다. 오케이, 이것도 괜찮겠네. 오케이. 클로즈. 오,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너무 큰 거 같은데? 너무 크지 않아요? 내가 본 이미지는 이게 아닌데. 응? 내가 본 이미지는 이거였는데. 이걸 바꿔볼까? 이게 이렇게 그냥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는구나. 렌더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네. 뭐 좋아요. 그 다음에 변기란다. 욕조라고 저 변기라고 그러네. 이 욕조 색깔도 한번 바꿔보죠. 욕조 색깔도 똑같아요? 욕조 색깔이 된다. 욕조 재질도 똑같아요. 욕조 재질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보시면은 오브젝트 나오시죠? 셀렉트 오브젝트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아마 뭐 이거 렌더링을 만들면서 두 개가 생겼는데 이 두 번째 렌더링 해가지고 저기 배터리를 들어가신 다음에 애들 눌러서 저희는 욕조를 좀 고급지게 만들어 보죠. 고급지게 플라스틱 말고 후드 돌 돌은 너무 변태 같은데 금속은 더 변태 같고 내추럴 잔디 뭐 이런 거 하늘 이건 진짜 뭐 좀 나무 히노키 그래 히노키 있을까? 나무 스케일이 보면은 이 정도가 1m 이 정도 크기가 1m? 너무 큰 거 아니야? 0.5 이 정도면 0.5 오케이 좋았어 나무 욕조를 자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나무 욕조를 만들었어요. 타일도 만들었고 천장 재질을 안 넣었구나. 천장을 또 넣어야겠네. 천장 재질은 역시 그래도 천장도 타일을 해야 되나? 타일이 낫겠죠? 아무래도 천장은 좀 무난한 거 뭐 이런 거? 그래. 이런 거 좀 그런가? 타일 24번. 너무 어둡다 이거는. 너무 어둡고. 타일 24번 너무 어둡고. 이거 뭘로 할지 고민이네. 패턴. 이런 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런 거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블로 갑시다. 요새 뭐 이런 것도 많으니까.
스케일링은 뭐 대충 이 정도 크기 1m. 그래 뭐 좋아. 그래 뭐 이형 변대되는 거 뭐.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문, 아까 얼핏 저 문에 대해서 봤죠. 자, 메타리얼 바꿀게요. 애드 해가지고 그러니까 도어 앤 윈도우, 문은 뭐 이런 화장실 문이면은 좀 무난한 거, 이거? 응? 뭐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문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문 손잡이가 두 개죠? 뭐 사진이 붙어서 그래요. 이건 사진이 붙어서 그래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은 네이버 계정이 최신이 아니래요. 어떡하죠? 디세인지 해가지고 해킹 나가는 거 아니야? 우드 해가지고 우드 패턴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굳이 왜냐면 문은 패턴이 있기 때문에 문에다가 뭐 굳이 이게 패턴을 넣으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인위적으로 문을 만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꼭 필요한 메뉴인가 싶긴 해요. 문은 좀 짙게 할게요. 좀 특이 있게 우드 파이브로 해가지고 이게 보이시죠? 나무문 대신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재질 특성 부여하는 건 좀 끝낼게요. 여기 나왔다. 괜찮네. 여기도 괜찮고. 이게 메모리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자 렌더링 주문 시뮬레이션 다시 할게요. 아까 시뮬레이션 결과는 안 봤는데 지금은 그 결과까지도 한번 볼게요. 지금 레이트레이싱은 아까랑 비슷할 건데 좀 더 와. 그래 이렇게 스타트라고 하거든요. 발음이 스타트라고 그러던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레퍼런스 플랜이 이렇게 지어진 거 아시죠? 옵셋 500mm 띄고 각각 큰이 어려 못하고 말씀드리기 이런 거예요. 룸이 크다거나 공간이 크다거나 하면 상관없는데 룸이 작을 경우에는 이게 인위적으로 이게 좀 배제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히노키 조명이 너무 밝어. 좀 밝어. 조명 조금 이따 조금 좀 낮춰봅시다. 이게 매입 조명인데 이 매입 조명이 표현이 안 돼가지고 이 돌이랑 같이 막혀버리네. 이게 여기가 구멍 뚫려야 되는데 이 렌더링이 한계네요. 거울 이미지 나오신 거 아시죠? 보이시죠? 거울이에요. 개주기 나무 저거 변기 그다음에 세면기 2대. 자 이거는 부수적인 거라고 해요. 레이 트레이싱은 부수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결과에 대해서 3D 이미지로 봤을 때 조도 분포도는 이렇게 됩니다. 한눈에 보시면 알겠지만 욕조편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룩수 조도 분포도. 자 이건 조도 분포도죠. 이거는 또 수치로 표현된 거고요. 이거는 각 구역별 그 좌표고요. 물론 요 빨간색인 레퍼런스 플랜에 대한 해당 값입니다. 기본적인 그 자료예요. 자 분석을 해볼게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뮬레이션의 한 파이지예요. 자 보시면은 에버리지를 사용했어요. 칼큘레이션 하는 거는 1.9m예요. 보수율은 8%, 0.8입니다. 자, 총 플럭스, 총 광속은 1200 루멘입니다. 출력은 40W고요. 그 다음에 토탈 파워, 그 면적당 파워는 제곱미터당 8W가 소비가 되고 있어요. 자, 이벨레이션 에어리어 1, 레퍼런스 플랜 1.1, 뭐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 룩스 평균 룩스는 185예요. 최소 룩스는 100룩스입니다. 자, 최소 최대값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평균 그러니까 최소 평균값 균제도 0.45고요. 그다음에 최소 최대값 균일도 거꾸로인가? 0.42.
자, 이거는 유제로 같은 경우는 UD는 잘 표현하는데 유제로 같은 경우에는 KS에서 균제도를 어떻게 맞춰라. 얼마 이상 해라 라는 규정이 있어요. 각 공간마다 구역마다 뭐 환경이란다. 저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어디는 뭐 이상 해라. 그다음에 뭐 미술관은 뭐 3분의 1 이상, 뭐 최대는 뭐 4분의 3 이상, 뭐 이렇게 해라. 0.3 이상, 0.4 이상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균제도 적용은. 이건 케이스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 조명을 하시는 분들,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들은 이런 표를 갖다가 미리 사전에 알고 계셔야 돼요. 뭐 그게 가장 흔하게 적용되는 게 균제도 균일도 같은 게 도로 조명에서는 그게 제일 많이 흑인 전용되고요. 보통 사무실도 되고요. 그다음에 미술관, 특히 미술관, 어린이 이제 공간 이런 거에 균제도 균일도를 따지는 그 지자체들이 좀 있어요. 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원리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많이들 해요. 근데 그거를 측정은 어디서 하느냐? 그런 건 솔직히 설정되지는 않아요. 바닥에서 얼마나 재느냐? 뭐 책상에서 재느냐? 그런 것까지는 설정하지 않아요. 단순히 그냥 얘네들도 책에서 봤기 때문에 뭐 균일도는 3분의 1 이상, 균일도는 4분의 3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써놓게 해요. 그럴 때 뭐 피해가는 편법이라도 하는 게 뭐 바닥에서 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1m에서 잴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건 편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규정이 있다. 또 그런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천장에는 몇 루스고 뭐 균일도는 균제도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죠? 조명이 어떻게 쓰이고 있다. 어떤 조명 회사 거를 리눅스 데모에서 나온 거니까 어떻게 쓰고 몇 와트다. 느낌표가 여기는 안 보이네요. 어쨌든 그런 조명을 쓰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 여기가 끝이고요. 이미지도 여기가 끝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시뮬레이션은 욕조를 뺀 바닥이 얼마큼 되는지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욕조 바닥이 얼마큼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레퍼런스 플랜을 하나 더 만드시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만드시는 거예요. 자, 만드시는 방법은 잘 보세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돼요. 길게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조명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요거만 하나 클릭하시면은 그리드가 쭉쭉쭉 따라다녀요. 자, 클릭을 합니다. 클릭, 클릭, 클릭. 좀 아쉽다. 귀찮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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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자, 이게 뭐냐면 M1이라는 레퍼런스 플랜이 하나 생기신 거예요. 자, 더블 클릭해서 볼까요? 이쪽을. 자, 0.75면 생겼고 어쩌고 합니다. 자, 이거를 바닥으로 주저앉힐게요. 0.1 0이랑 0이랑 하면은 동일하게 바닥이랑 동일하게 붙어버리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값이 정확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욕조를 뺀 나머지 공간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변기하고 그런 것도 관심이 있겠지만 이거는 작기 때문에 굳이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값을 한번 볼까요? 계산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레이트레이션을 뺄게요. 좀 더 빠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웃풋에서 보시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어디 갔니? 어디 갔을까? 여기 있네요. 자, 보시죠. 이밸루에이션 값하고 여기 평균이 185로 되는데 여기는 아이고. 자, 설명드릴게요. 레플레스 플랜의 공간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조명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욕조는 관계없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광안이 서 있는데 약간 바닥으로 외곽으로 어두운 게 보이시죠? 확실히 평균 조도는 81 룩스입니다. 당연하죠? 왜? 높이가 70cm나 낮아졌으니까요. 그리고 최소 조도는 1룩스입니다. 제일 구석탱이 음영진데 균제도 균일도 많이 낮아졌죠? 균일도 더 낮아졌죠? 똑같은 광원을 썼는데도. 자,
같은 결과인데도 같은 시뮬레이션인데도 레퍼런스 플랜을 갖다 어디다 두냐 기준점 그러니까 즉 기준점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어요. 같은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천차만별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는 즉 시뮬레이션은 다분히 그 실험자가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요청자가 원하는 대로 맞출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실험자가 시뮬레이터라고 할게요. 시뮬레이터가 정말 FM대로도 할 수 있고요. 단순히 제가 이게 강의로 이렇게 그 이런 초급적인 강의로 얘기를 하지만 정말 이거는 그 시뮬레이터에 어떠한 그 가치가 들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뮬레이터를 할 것인가는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는 또 시뮬레이터 본인만 알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이는 건 별거 아니에요. 하시는 건 별거 아니에요. 액자에 대한 어떤 뭐 재질을 특성을 부여하고 뭘 부여하고 하지만 실제로 결과는 어떻게 보이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업무를 할 때도 가치의 문제를 많이 둬요. 단순히 업무를 하고 일을 하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라고 저는 이제 설계를 좀 많이 하는데 이 설계에 대한 가치가 얼마가 있는가 누구를 위한 설계인가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도 저한테 시뮬레이션을 간단하게 배울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사용자가 요구하는 거 혹은 내가 정확히 해야 되는 게 뭔지 명확히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시뮬레이션 할 때 처음에도 말씀드리자면 얼마나 객관적이냐에 따른 문제예요. 시뮬레이션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개념을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단순히 이런 그림 잘 그린다는 데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명확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무 욕조도 만들고 개순이도 넣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세면기도 2개도 넣긴 했지만 여러분한테 이제 오브젝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것뿐이지 이런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설명드린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설명이 좀 길었는데 뭐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이렇게 설정하고 이런 것들은 인테리어에서 90%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90%예요. 여기서 더 이상 나갈 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려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공간이 확대이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들이 좀 더 다양하게 나와야 됐을 때 문제예요. 자, 제가 실내 인테리어는 여기서 딱 설명을 그만둘게요. 왜냐하면은 다음 챕터에 할 거는 제 블로그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그 실내 거실을 하나 꾸밀 거예요. 실내 거실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꾸밀 건데 거기에는 다행히 이제 오브젝트도 들어가는데 이 단순히 오브젝트들은 이 리눅스에서 요구하는 오브젝트를 능가할 거예요. 넘어설 거예요. 뭐 여기 존재하지도 않을 거고 또 여기 인터넷에도 퀄리티가 낮을 거고 그리고 시뮬레이터를 하는데 오브젝트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여기 있는 건 이런 그 일상생활에 와닿지 않는 오브젝트들은 쓰시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편법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설명드릴게요. 뭐 아실 분은 알겠지만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오브젝트들을 따올 수가 있어요. 이 리눅스하고 호환이 돼요. 뭐 일부 호환이 안 되고 재질 특성이 호환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반 혹은 뭐 70%까지는 호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공개적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뭐 다양한 거 자동차 사람 뭐 다양하게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이 시급하게 그 원래는 그 챕터상으로 좀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땡겨오는 이유도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것 잘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잔소리격으로 시뮬레이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번에 할 때는 지금은 조명을 한 개를 뒀지만 다음번에는 웬만한 한 60평짜리 아파트에 대한 거실급을 하나 둘 거고요. 거기에 뭐 샨데리아에 대한 뭐 조명이 있으면은 그것도 넣을 거고요. 아니면 샨데리아가 없다고 하면 뭐 다운라이트든
뭐 어떤 쪽의 조명인간에 조명을 막 바꿔가면서 결과들이 어떻게 변경되나, 또 어떻게 어떤 조명은 어떻게 쓰는가, 또 어떻게 시뮬레이션 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조명들을 한꺼번에 넣어놓고 결과를 여러 가지 보는 것으로 위주로 할게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좀 프로젝트가 좀 크니까 몇 회 정도 나눠질 것 같아요. 지금 녹화 분량이 한 1시간 20분 정도인데, 다음번 거는 제가 해보니까 한 3시간 정도 될 분량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단위로 끊어보고, 그다음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뭐 저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만들어 보고 어떤 식으로 할지는 한번 저도 연습을 해보고 구상을 해보고 진행할게요. 기본적인 내용은 어떤 걸 할 거냐면은 블로그에 있는 내용 중에 저 개인적으로 책도 냈어요. 뭐 강의 책인데 허접하긴 하지만 이거 시판용 책이 아니고 강의할 때 쓰기 편하게 하는 거. 스텝 블로그에 보시면 스텝 6-2번이 있는데 인테리어 프로젝트 1번 해가지고 실내 만들기예요. 여기서 보시면 식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고 뭐 쭉 있는데, 이 프로젝트들을 그대로 100%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이 프로젝트에서 조금 뭐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좀 보완하는 의미에서 한번 다시 구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할지는 저도 좀 시간을 들여서 구성을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다음번에 강의하는 내용으로 보면 인테리어 내용은 거기다 설명드릴 수 있을 거예요. 거기 확장된 개념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인테리어에 대해서 어떻게 뭐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건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 떠들었더니 좀 목이 좀 많이 마르고 입이 좀 바짝바짝 마르는데, 발음이 안 좋다는 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음이 안 좋다고 해서 제 뜻이 전달이 안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저도 조명업을 지금 한 10몇 년간 하고 있지만 이 리눅스를 저는 거의 독학하다시피 했어요. 거의 독학하다시피 하고 맨 마지막에 조명기술연구원에서 강의가 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들어가 봤죠. 근데 솔직히 그 강의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 적었어요. 물론 도움이 된 것도 있었고 제가 모르는 것도 있었지만, 그게 아마 조명기술연구원에서 하는 강의가 유료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독학으로 알아낸 것보다 좀 질이 좀 낮았어요. 솔직한 말로.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제 강의를 통해서 그 접하지 못한 기회를 유료로 접하시지 마시고 조금만 본인이 노력하고 뭐 저같이 뭐 오픈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조금만 자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이 리눅스라는 프로그램을 자신 있게 쓰실 수 있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도 뭐 당당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이 좀 길었습니다. 뭐 제 자랑은 아니었는데요. 그랬다고요. 자, 이만 오늘은 두 번째 강의를 좀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가 남았는데 요거는 오늘 중에 이제 업로드를 할 거고, 제가 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 가지고 뭐 2, 3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뭐 강의를 해 놓고 녹음이 잘못돼서 지워버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엉뚱한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고, 강의하는데 애가 뛰쳐들어와서 막 노래 부를 때도 있었어요. 어저께 그랬어요. 어저께도 1시간 그렇게 날렸는데, 뒷얘기가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는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